사실 이런 얘기는 어디 놀러가서 어두운 분위기 만들어 놓고 사람들 사이에 촛불 하나 켜놓고 하는 맛이 진국인데, 뭐 어쨌건 오늘 이야기 한번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제 동기 중에 그런 놈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귀신 보는 놈? 영화 식스센스처럼 어릴 적부터 귀신을 보고 자란 놈이었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모두 그놈이랑 있었던 일들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그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00학번이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엄청 분신사바라는 게 흔했거든요. 많이 유행도 했고. 근데 그 분신사바로 이놈이 여자 선배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조금 신기했던 거는 얘가 물어보는 것마다 정말 다 맞추고 그랬거든요. 물론 뭐 100%라고 말하긴 좀 그런데 좀 놀라울 정도로 잘 맞추고 그랬었습니다. 물론 저 또한 뭐 그런 걸 워낙 좋아라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물어봤었습니다. 또 이제 그놈이 당시에 제가 살던 방의 앞방에 살고 있어가지고 친해지기도 쉬웠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어느 하루는 얘가 날 잡고 뭐든지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특이했던 점은 원래 우리가 분신사바라고 하면 두 사람이서 마주보고 하는 거를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놈은 분신사바를 혼자서 합니다. 혼자서. 아무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시 제 주민등록번호의 끝번호? 또 당시 여자친구의 전화번호 끝번호. 근데 알려준 적이 없는데 이것저것 다 맞추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래가지고 얘가 그냥 찍어 맞추는 건지 정말 뭐가 있는 건지 제가 결정타로 물어본 게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정말 제 불알 친구들만 아는 건데, 우리 어머니의 본명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본명이 워낙 남성스러워서 어릴 적에 할아버지가 예명을 붙여주셨거든요. 근데 이 본명은 제 불알 친구들 말고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야, 그러면 우리 엄마 본명을 한번 써봐 이랬더니 한참 그 연필을 빙글빙글 돌리다가 우리 어머니의 본명 석자를 딱 써내는 겁니다. 그때는 진짜 놀라서 뒤지는 줄 알았어요. 이제 그놈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목격했던 귀신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신입생 때였는데 연극영화과였어요. 제가 예전부터 위계질서가 워낙 심해가지고 한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꼭 해를 보고야 맙니다. 이날도 선배들과 술을 진탕 먹고서 해 뜰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집구석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머릿속은 온통 자고 싶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꼬마아이의 목소리였어요. 아빠, 나 업혀도 돼? 이때 뒤는 안 돌아봤습니다. 오직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어서 그냥 새벽부터 아빠랑 어디 가는 애기인가 보구나 하는 짧은 생각만 하고 곧장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바로 뻗어버렸습니다. 잠이 들었죠. 그러다가 오래 잔 것 같진 않은데 갈증도 느끼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하여 제 침대 바로 옆에 냉장고가 있었기 때문에 물을 마시고 나서 역시 그대로 다시 뻗었어요. 이때 제 침대 앞에는 방문이 있었고 이 방문에다가 제가 전신 거울을 달아놨었거든요. 와, 그때 제가 왜 거울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거울에 제 침대 옆에 있는 냉장고 위로 어떤 꼬마아이가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진짜 원망스럽게. 원래 저는 겁이 없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스타일이라 그때 귀신 같은 건 전혀 믿지 않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믿게 되었습니다. 누워있던 그 상태로 술이 다 깨면서 미치겠더라고요. 원래 습관적으로 제가 잘 때 핸드폰은 항상 머리 쪽으로 두거든요. 근데 그 꼬마아이를 보고 손도 안 움직여졌습니다. 이야기하면서도 아직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청색 멜빵 바지에 흰 티를 입은 꼬마아이가 저를 서글프게 바라보는 바로 그 장면. 이때 저는 핸드폰 잡을 용기도 없었고 또
옷도 홀딱 벗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오직 앞방에 살고 있는 그 귀신 보는 동기놈 생각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쪽팔림이고 지랄이고 무슨 용기로 그랬는지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걔네 집 문 앞에 가서 막 쾅쾅쾅 문을 두드렸습니다. 빨가벗은 상태로요. 그러자 이놈이 이제 졸린 눈으로 나오더라고요. 이윽고 이제 제 표정을 보더니 이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형 뭐야? 알았다. 기다려봐. 이러면서 이제 곧장 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때 저보고 같이 들어가자고 했지만 제가 나는 못 간다. 난 못 들어간다. 이렇게 거절을 했더니 얘가 그럼 밖에서 기다리라고 이러더니 제 방으로 혼자 들어갔습니다. 문 닫고. 그리고 나서 한 20분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뭐 그동안 안에서 타는 냄새도 나고 혼자 뭐라 쭝얼거리는 소리도 들리고요. 아무튼 그리고 나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첫 마디가 형, 쟤는 왜 업고 왔어? 이러는 겁니다. 진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뭐 그러더니 이제 안심하고 들어오라 해가지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제 방이 그야말로 온통 개판이더라고요. 하여 제가 야 그건 그렇고 방이 왜 이래? 하고 물어봤더니 뭐 자기가 귀신을 쫓아냈대요. 하여 방 벽이며 침대 시트며 온통 꾸정물이더군요. 또 소주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여기서 뭐 했어? 하고 물어보니까 빗자루를 태워서 입에 소주를 물고 막 구석구석에 뿌리면서 그 아이를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이 째로 업고 왔다고 왜 업고 왔냐고 아빠한테 데려다 달라고 했답니다. 이 여자아이가. 아무튼 그 후로 저는 한동안 제 방에서는 잠도 못 자고 이놈 집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귀신을 봤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마찬가지로 또 학교 다녔을 때 그놈이랑 있었던 사건이에요. 시간이 흘러서 제가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는 우리 학교 축제 때였습니다. 우리 과는 앞서 말한 것처럼 위계질서가 워낙 심해서 2학년이 되면 더 빡세집니다. 이 군대에서 일병이 제일 빡시듯 후배들 가르치고 챙기랴 선배들 눈치 보랴. 하여튼 그날도 후배들과 함께 주점을 열었고 홍보를 위해 바빴습니다. 근데 참고로 저희 학교는 밤 12시가 되면 아무리 축제라도 주점을 닫아야 합니다. 이유는 12시가 되면 이 캠퍼스 가로등이 거짓말처럼 전부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우리 2학년들에게 야 1학년 통솔하고 주변 정리해 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남아있는 2학년 중에서도 나머지한테는 제가 야 너네들이 1학년 애들 데리고 좀 먼저 가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귀신 보는 그놈과 저와 이렇게 단 둘만 남아가지고 트렁크에 술 정리하고 또 남은 안주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이때 시간이 12시 되기 5분 전. 이제 슬슬 가로등 꺼질 때가 되니까 이 귀신 보는 놈이 예전에 했던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막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학교 캠퍼스에 뭔가 이상하게 워낙 많은 것들이 엄청 돌아다닌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귀신을 보기 전이니까 이 말을 개소리치고 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진짜 봐버리고 난 뒤라서 정말 2번 다시는 귀신이 보기 싫었던 저는 빨리 정리하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 차가 있던 곳에서 이제 집으로 가려면 이제 직진을 하고 좌회전을 하고 나면 정문이 나오는데 거리도 조금은 먼 편이었죠. 아무튼 시동을 걸고서 천천히 서행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순간 딱 12시가 되면서 학교 주변에 있는 모든 가로등이 다 꺼지더군요. 조금 겁이 몰려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천천히 차를 몰고 직진을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어쨌거나 제 옆에는 그 귀신 잡는 놈이 있어가지고 안심은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직진하는 길이 다 끝나고 왼쪽 깜빡이를 켜고 가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차에서 형 잠깐 멈춰봐. 내려.
빨리 내려. 얘가 갑자기 이러길래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일단 말 듣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더니 형, 조용히 뛰어. 이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단 정문까지 뒤도 안 보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문 밖에 나와가지고 아휴, 야, 너 뭐야? 왜 그런 거야? 이랬더니 그놈이 그러는 거예요. 형, 저거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자 얘가 다시 한번 보라고.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서. 그러자 얘가 제 손가락으로 그쪽 방향을 가리키면서 형, 진짜 정말 저거 안 보여? 저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제 어깨에 손을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형, 이래도 아무것도 안 보여? 아직까지도 그때 그 순간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저희 차 본네트 위에 어떤 여자가 완전히 밀착해서 엎드린 채로 저희를 보고 있더라고요. 온통 빨간 여자가 머리는 다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쪽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걸어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엎드린 상태로 두 팔과 다리로 기어오더군요. 이때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소리를 악 하고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던 그놈이 뭐라고 막 꽁시렁꽁시렁 거리더군요. 그러자 그 여자가 마치 영화 주온에서 나오는 여자 귀신 모습처럼 막 탁탁탁 거리더니 옆 건물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여자가 사라지자마자 그 건물 강의실 5층에 불이 켜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교는 밤 12시가 되면 모든 불이 꺼집니다. 진짜 장난이 아니라 지금 말하면서도 손가락이 떨립니다. 아무튼 이제 한숨 고르고 나자 이놈이 그러는 거예요. 형이 아까 좌회전하자마자 이 여자가 갑자기 쿵 하고 본넷에 올라타서 형만 바라봤다고. 눈은 뻘개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리라고 한 거랍니다. 또 무작정 우리가 정문까지 뛰자 우리를 쫓아오려고 한 거래요. 아무튼 상황은 벗어났는데 문제는 차였습니다. 이 차를 다시 가져와야 되는데 저는 나 죽어도 못 간다 이렇게 거절을 했고 이놈은 면허가 없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차를 그렇게 방치해두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한숨 돌리고 나서 같은 과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그때만큼은 야, 우리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안 되겠다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 친구가 저희 집 앞까지 주차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와서는 그놈 집으로 가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얘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형도 아까 그 여자 봤지? 나 진짜 지금까지 수도 없이 귀신 봐왔는데 이 동네에서 저 여자만큼 강한 귀신 한 번도 본 적 없어. 나도 저 여자는 어떻게 못할 것 같아.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해가 서서히 뜨려고 하자 용기가 조금 나는 겁니다. 이때 그놈 집에서는 학교 정문이 바로 보였거든요. 또한 우리는 연극영화과이기 때문에 다들 캠코더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정문을 향해서 캠코더 줌을 당겼어요. 이제 천천히 줌을 당기고 있는데 이 정문 쪽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때 문득 방에 있던 핸드폰 배터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것 좀 가지고 가자 하고 잠시 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방 문을 열자 아까 그 여자가 제 방 베란다 창문 밖에서 저희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놈이 이빨 꾹 닫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못 본 척해. 그냥 배터리 포기하고 나가자. 아무리 못 본 척 하려고 해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몸 떨리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 상태로 이제 현관을 닫으려고 하는데 평소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현관이 안 닫히는 거예요. 문도 안 잠기고 열쇠를 아무리 돌려도 안 되는 거예요. 형, 일단 그냥 냅두고 가죠. 이래가지고 그냥 나와서 그날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뭐 해도 떠있지. 이미 학교 갈 시간도 됐지. 아무튼 그렇게 다시 학교 축제 주점을 나가서
너무나도 불편한 몸으로 다시 다른 과에게 주점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선배들만 아니었으면 이 주점이고 뭐고 포기했을 겁니다. 이날 밤 빈 강의실 창문에서